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학습지에서 삼국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쭉 연결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나라들이 건국되는 모습, 그리고 1에서 3세기까지 각 나라별로의 발전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나라별 건국 모습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부여 출신의 주몽이 졸본에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때가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7년이군요. 주몽은 왕이 돼서 이제 고구려의 동명왕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고구려가 나라를 건국할 당시에는 처음에 5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 학습지였던가요? 3번 학습지에서 고구려의 시작은 5개의 부족에서 연맹했다라고 말했던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백제 건국 살펴보시죠. 고구려 출신의 집단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만든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이때 고구려 출신의 집단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졌던 것이 바로 온조였지요. 온조는 오늘날의 서울 한성의 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한강 유역의 나라를 건국했다고 하고요. 이 나라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백제는 마한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였었죠. 다음 신라입니다. 신라는 경주, 다른 말로는 서라벌, 금성이라고도 합니다. 경주에 위치한 진한의 사로국이 신라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군요. 박혁거세는 이 사로국을 만든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박혁거세 신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로국이 이제 나중에 신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야. 가야는 변한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구야국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구야국이 이제 훗날의 가야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가야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가야들이 등장합니다. 금강가야, 뭐 대가야, 소가야, 뭐 성산가야, 아라가야, 창녕가야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중에서 김수로라고 하는 인물이 금강가야를 만든 시조가 되었다라고도 김수로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각 나라의 건국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1에서 3세기를 거치면서 각각 조금씩 나라의 모습을 기틀을 갖춰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고구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대 임금이었던 유리왕 때는 고구려의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천도란 수도를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졸본에 고주몽이 나라를 건국했던 고구려 이대 임금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조왕 때 고구려는 옥저, 동해를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그 세력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는데요. 고구려는 처음에 5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부분이었죠. 이 5개의 부족 중에서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 출신의 고씨만이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 임금들의 업적을 살펴보다가 보면 4번 학습지 뒷면에 나왔던 중앙 집권화의 모습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태조왕도 4번 학습지 뒷면 고구려의 왕위세습 부분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이런 식으로 4번 뒷면에 정리한 표를 이렇게 5, 6, 7번 학습지 공부하면서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태조왕 때의 영토 확장 부분입니다. 동해, 옥저, 정복, 그리고 요동 진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고구려의 고국천왕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 후반에 임기 재임했던 고국천왕은 부족적 성격의 여부, 부족적 성격의 여부란 부족장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부족장의 지배를 받는 부족적 성격의 여부를 왕의 지배를 받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왕의 권력이 조금 더 나라 전체에 미치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그리고 고국천왕 때 그동안 형제 간의 왕위를 상속받던 것을 부자 상속, 부자 세습으로 확정짓는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고국천왕과 관련된 내용도 4번 뒷면에 보시면 제도 정비, 그리고 왕위 세습 부분에 각각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또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고국천왕 업적에서 또 하나 신경 써서 볼 만한 것은 바로 진대법입니다. 고구려에서 실시되었던 빈민구제 제도로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서 갚도록 했던 진대법, 고국천왕 때 실시되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백제의 1에서 3세기 발전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이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한강 유역에 건국되었던 백제는 고이왕 때가 되면서 한강 전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고이왕 때 관리 등급제도, 줄여서 관등제를 정비하고 이 관등제에 따라서 관리들의 옷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관복제를 실시했다라고 표현하지요. 특히 고이왕의 경우는 16개의 관등제, 16관등제를 실시했고 이 16관등제 중에서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의 벼슬을 좌평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점도 4번 뒷면에 얘기해 놨으니까 연결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라의 1에서 3세기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라는 처음에 박혁거세가 즉위하면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후에 석탈해, 김할지 등의 인물들이 임금을 하게 되면서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신라 1에서 3세기 관련해서 또 하나 신경 써서 봐야 할 것, 신라 군주의 호칭입니다. 신라는 최고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했는데요. 처음에는 거서관, 박학교서입니다. 처음에는 거서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단계로 이제 점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마립간 그리고 왕의 호칭이 등장하는 학습지는 6번 학습지, 7번 학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6번, 7번에서 마립간 왕의 호칭이 등장할 때 또 여기 나온 신라군주의 호칭을 좀 한번 연결해서 보시고요. 자, 이 신라군주의 호칭을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사금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신라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만 조금 신경 써서 볼 만한 거. 처음에는 종교적 성격에 강했던 신라군주의 호칭이 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호칭으로 변화해 갔다라는 점 하나 특이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야의 1에서 3세기 발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가야 중에서 김수로가 건국했다고 하는 금강가야가 여러 가야들을 이끄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어, 금강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가야 연맹을 형성하였던 것이죠. 금강가야가 가야 연맹을 형성하던 시절의 가야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6번 학습지 정도 가면은 후기가야 연맹도 등장할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서는 금강가야가 이끌었던 가야 연맹을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하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야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이 발달하고 또 철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특히 가야에서 생산되었던 철은 낙랑과 외에 수출될 만큼 높은 품질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에서 3세기까지 살펴보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네 나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부르는 호칭은 삼국시대죠. 네 나라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중앙집권과로의 발전을 성공합니다. 하지만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네 나라 중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된 세 나라를 이제 합쳐서 삼국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 그리고 1에서 3세기까지 발전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색깔펜을 준비해서 이렇게 표시해 둡시다.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태조왕, 고구천왕, 그리고 고이왕을 거치면서 조금씩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가야는 박석김 교대로 즉위 그리고 전기가야 연맹 시절 3세기까지 여전히 연맹왕국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점도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학습지 뒷면에 필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고구려, 백제, 신라 의 발전 모습 그리고 각 나라의 관계를 앞으로 배울 4세기, 5세기, 6세기로 나누어서 각각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는 필기를 각 학생들 5번 학습지 뒷면에다가 메모해 주시고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그리고 6세기 신라 전성기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계속 삼국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